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서린 애플케이트의 The One and Only Ivan 직독직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직독직해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tella told me that some circuses move from town to town. 스텔라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some circuses, 어떤 서커스들은 움직인다고, 이동한다고 from town to town, 타운에서 또 다른 타운으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humans who dangle on ropes twining from the tops of tents. 네,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who가 나오면 괄호를 열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dangle on ropes. 이 dangle이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n ropes, 줄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ropes 한 다음에 twining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거 현재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현재 분사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또 괄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밧줄이긴 밧줄인데 어떤 줄이냐면 여기서 이 ropes를 수식을 해주는 거죠. twine은 휘감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줄이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그런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휘감겨 있냐면 from the tops of tents, 그 텐트의 꼭대기로부터 휘감겨 있는 그런 줄 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위에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밧줄 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They have grumbling lions with gleaming teeth and a snaking line of elephants, each clutching the limp tail in front of her.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grumble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한테 쓰일 때는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사자가 투덜거리는 건 뭘까 하면서 좀 찾아보니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with gleaming teeth, 반짝거리는 이빨. 빛나는 그런 이빨을 가진 grumbling lions를 가지고 있고 and a snaking line of elephants. 그리고 또 뭐를 가지고 있냐면 snaking, 좀 구불구불 거리는 그런 그 코끼리의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휘도 좀 생소하고 아마 이렇게 묘사를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내지 않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셨을 텐데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컴마가 있고 each clutching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 clutching이라는 단어는 꼭 움켜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뒤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컴마가 있고 each가 있고 각각의 코끼리들이 움켜잡은 채로 뭐를 the limp tail, 그 limp가 흐느적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흐느적거리는 꼬리, 그녀 앞에 있는 흐느적거리는 꼬리를 움켜잡은 채로 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분사 구문 요 책에서 이렇게 주어가 달라질 때 주어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오는 형태의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 분사 구문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이 주어와 동사 혹은 그 뒤에 전치사구나 목적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면 분사 구문은 이 문장의 앞이나 뒤에 분사가 오는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사가 뭐였죠? 우리가 분사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게 현재 분사고 동사의 pp 형태. pp 형태는 뭐였죠? 이 동사가 3단 변신을 할 때 요 세 번째 오는 형태를 pp 형태 또는 과거 분사라고 했죠. 그래서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에 컴마가 찍히고 아니면 생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구문이 올 때 분사 구문이다 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분사 구문이 이렇게 뒤에 올 때도 있지만 요 앞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도 있어요. 요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요 뒤쪽으로 분사 구문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석을 하는 팁은 여기 현재 분사가 올 때는 뭐뭐 하는 누구, 뭐뭐 되는 누구 해서 이거는 능동의 의미로 이 뒤에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 올 때는 뭐뭐 하면서 또는 얘는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분사 구문 자체가 이 문장과 이게 지금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문장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뭐면서라면 as가 생략돼 있을 수도 있고 because가 생략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요걸로 해석이 됐을 때 100%는 아니지만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야 직독직해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깔끔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좋기 때문에 늘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긴 하지만 여러분이 분사 구문에 좀 익숙해지시면 굳이 이게 숨겨진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문장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평소에 원서를 읽을 때는 이게 어떤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이론적인 걸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경우나 다 이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주어예요. 그런데 가끔씩 주어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주어가 달라질 때는 그냥 여기에 새로운 주어, 이 동사에 해당하는 주어를 이렇게 그냥 앞에 써줍니다. 이게 저희가 언젠가 앞 시간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 이번 소설에서는 벌써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다시 가져와서 살펴보면은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사자를 가지고 있고 snaking line of elephant 그 코끼리가 삐뚤빼뚤한 그런 행렬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의 전체 주어는 지금 they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코끼리를 말하는 거죠. 각각의 코끼리가 꼭 잡은 채로 그 앞에 있는 그녀 앞에 있는 흐느적거리는 그런 꼬리를 잡은 채로 그런 코끼리의 그 행렬을 삐뚤빼뚤한 행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여서 그런 분사 구문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문장이 코끼리가 어떻게 꼬리를 잡았지? 라고 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 아마도 이렇게 긴 행렬에 앞에 있는 그 코끼리의 꼬리를 이렇게 코로 트렁크로 이렇게 꼭 부여잡고 걸어가는 그런 코끼리를 묘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지금 스텔라가 이야기한 그런 서커스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나서 the elephants look far off into the distance so they won't see the humans who want to see them. 그 코끼리들은 쳐다봐요. 멀리 far off into the distance. far off도 저기 아득히 저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into the distance도 거리가 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저 멀리 먼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ay on see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없도록 humans 인간들을 볼 수 없도록 어떤 인간들이냐면 who want to see them
원하는,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을 볼 수 없도록 그냥 멀리 먼 곳을 응시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이 아마 예습을 하셨다면 절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묘사를 하는 문장들이 조금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기 굉장히 좋으시죠.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지 하고서 못 드린 게 요 두 개예요. twining과 grumbling이라는 지금 둘 다 현재 분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생긴 문장들을 좀 계속 살펴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PP여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얘가 동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PP 형태여서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줘요. 이렇게 생긴 문장들을 여러 개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요 자리에 얘가 과거 분사 혹은 PP 형태죠. 요 자리에 이런 과거 분사 또는 PP 형태가 아닌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의미는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 분사나 PP 형태가 올 때는 수동의 의미여서 뭐뭐 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뭐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밧줄이긴 밧줄인데 휘감는 밧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 grumbling이라는 단어가 lion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고 있죠. 그 영어에서는 이 명사를 수식할 때 좀 한 단어로 짧으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고 좀 길어지면 뒤로 빼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grumbling이라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해서 이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부터 저와 여러 권의 원서를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 금방 들어오실 거고 아마 이 책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Our circus doesn't migrate. 우리의 서커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migrate은 이동하다, 이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We sit where we are like an old beast too tired to push on. 우리는 앉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곳에 앉습니다. Like, 뭐뭐처럼이냐면 an old beast, 나이가 많은 늙은 beast처럼, 짐승처럼, 야수처럼. 어떤 old beast냐면 too tired to push on. 여기서의 push on은 어떤 활동이나 여정을 계속하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아주 나이 드는 그런 짐승같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After our show, humans forage through the stores. 우리의 쇼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이 forage는 먹이를 찾다 이런 뜻이어서요. 먹이를 찾습니다. Through the stores. 여러 가게들을 stores니까 통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A store is where humans buy things they need to survive. 가게는 입니다. 뭐냐면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인간들이 buy things, 사는 곳, 물건들을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곳이에요.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things 한 다음에 물건들, 그들은 해서 의미가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로를 열고 그래서 가로를 닫아 주었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배웠던 거는 동사의 PP 형태가 앞이나 뒤에 와서 뭐뭐 되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배웠고 또 현재 분사 형태가 뭐뭐 하는 뭐 해서 요 앞이나 뒤에서 수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처럼 그냥 명사가 오면서 명사로 시작해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 형용사 형태가 이렇게 좀 길어져서 뒤에 오는 경우도 있었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that이나 who나 which처럼 관계 대명사가 나와서
사람이면 who가 오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문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At the Big Top Mall, some stores sell new things. Things like balloons and t-shirts and caps to cover the gleaming head of humans. 그 빅탑몰에서는 some stores, 어떤 가게들은 sell, 팔아요. 새로운 것들을 팔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물건들, 뭐 같은 balloon이나 풍선이나 티셔츠나 아니면은 caps, 모자죠. 어떤 모자? to cover, 커버해줄. 뭐를? The gleaming head of humans. 반짝거리는 인간의 머리를 덮어줄 그런 caps와 같은 그런 것들을 팝니다. Some stores sell old things. Things that smell dusty and damp and long forgotten. 어떤 가게들은요, 팔아요. 오래된 것들을 팔아요. 어떤 것들이냐면 things that smell dusty. 좀 그런 먼지투성이의 냄새가 나고 뭔가 축축한 그런 냄새가 나고 and all forgotten. 오랫동안 잊혀진 그런 것들을 팝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forget이라는 단어가 forget, forgot, forgotten이죠. 그래서 이 forgotten PP 형태인데 forget이 있다라면 forgotten은 잊혀진 이런 의미를 이런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PP 형태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지 않고 이 자체가 다른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몇 개 배웠었죠. 그 부분도 다시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All day I watch humans scurry from store to store. All day, 하루 종일 나는 봅니다. 여기 지금 이 보다라는 동사 나왔어요. 혹시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저희가 배운 이 지각동사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다, 듣다, 느끼다. 본다는 게 꼭 see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watch라던가 어떤 관찰하는 observe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 보어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오형식 문장을 만들어내는 동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이 문장을 네 덩어리로 보셔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봅니다. 사람들이 scurry는 종종 걸음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사실 나오는 그 원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사람이 종종 걸음을 하는 것. 가게에서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종종 걸음 치는 것을 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좀 중요한 문법적 설명이 은근히 좀 많았기 때문에 지각동사는 그냥 요 정도만 톡 건드려 드리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각동사가 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때까지 다뤄드렸던 원서 중에 지각동사가 안 나왔던 원서가 정말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They pass their green paper, dry as old leaves and smelling of 1,000 hands, back and forth and back again. 자, 그들은 pass, 건넵니다. Their green paper, 그들의 초록색 종이를 건네요. 이게 지금 이 고릴라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초록색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폐를 의미하는 거겠죠. 요 뒤에 지금 컴마로 이 green paper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dry, 말랐어요. as old leaves, 아주 오래된 이파리처럼 마르고 그리고 smelling, 냄새가 나는 어떤 냄새냐면 1,000 hands, 수천 개의 손의 냄새가 나는 왜 수천 개의 손의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만졌기 때문이겠죠. 그런 green paper를 건넵니다.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and back again, 다시 돌아왔다가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 받는 거를 지금 보고서 묘사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They hunt frantically, stalking, pushing, grumbling.
그들은 사냥을 해요. frantically, 아주 정신없이 미친 듯이. stalking은 원래 그 스토커 할 때 이 stalk이 같은 그 stalk인데요. 여기서는 성큼성큼 걷다.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frantically에서 끝난 거고 이게 현재 분사인데 성큼성큼 걸으며 밀면서 그리고 grumble 우리 아까 앞에서 다뤘던 단어죠. 그러니까 사자가 grumble 할 때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그 grumble 할 때는 이렇게 투덜투덜 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성큼성큼 걸으면서 밀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frantically 하게 사냥을 합니다. 이 stalk이라는 단어 앞을 보시면 성큼성큼 걷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의성어가 조금 많이 의성어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성어가 많이 발달된 언어인데 영어에서는 의성어 대신에 이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냥 단어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 scurry라는 단어가 종종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빠르게 걸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scurry. 우리는 종종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느낌을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scurry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렇게 성큼성큼 걸을 때는 또 stalking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에는 어휘가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외워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Then they leave.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납니다. 문장이 끝났는데 컴마하고 현재 분사예요. 이것도 분사 구문인 거 아시겠죠? 이번 단원에서 이제 오늘 다뤄드리는 문장 중에 분사 구문이 굉장히 많아서 복습하기 좋은 것 같은데요. clutching bags. clutch가 아까 그 코끼리가 앞에 있는 꼬리를 잡을 때도 clutch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여기서도 clutching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가방을 꼭 진 채로. 그런데 가방 한 다음에 filled라는 PP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선 또 가방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채워져 있는 filled with things.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 어떤 거? bright things, 밝은 물건, soft things, 뭔가 부드러운 것들, big things, 큰 물건들 그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가방을 꼭 진 채로 그렇게 떠납니다. But no matter how full the bags, they always come back for more. 하지만 no matter는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No matter how, 얼마나 가득 차든지, the bags, 그 가방이 얼마나 가득 차는지에 상관없이 they always come back. 그들은 항상 돌아옵니다. For more, 더 많은 것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돌아옵니다. 아주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죠. Humans are clever indeed. 인간들은 영리합니다. 실제로요. They spin pink clouds you can eat. 그들은 돌립니다. 분홍색 구름을요. 어떤 구름이 있냐면 여기서도 clouds 한 다음에 you라고 나오니까 가로를 이렇게 여시면 되겠죠. 네가 먹을 수 있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핑크 클라우드를 돌립니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솜사탕이겠죠? They build domains with flat waterfalls. 그들은 build, 짓습니다. 영역을. 어떤 영역이냐면 평평한 그런 waterfalls, 폭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But they are lousy hunters.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냥꾼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 요소를 다시 한번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 꼭 해주시고 뒷부분 읽으실 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우신 내용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ella told me that some circuses move from town to town. They have humans who dangle on ropes twining from the tops of tents. They have grumbling lions with gleaming teeth and a snaky line of elephants, each clutching the limp tail in front of her. The elephants look far off into the distance so they won't see the humans who want to see them.
Our circus doesn't migrate. We sit where we are like an old beast too tired to push on. After our show, humans forage through the stores. A store is where humans buy things they need to survive. At the Big Top Mall, some stores sell new things like balloons and t-shirts and caps to cover the gleaming head of humans. Some stores sell old things that smell dusty and damp and long forgotten. All day I watch humans scurry from store to store. They pass their green paper, dry as old leaves and smelling of 1,000 hands, back and forth and back again. They hunt frantically, stalking, pushing, grumbling. Then they leave, clutching bags filled with things, bright things, soft things, big things. But no matter how full the bags, they always come back for more. Humans are clever indeed. They spin pink clouds you can eat. They build domains with flat waterfalls, but they are lousy hunters.